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공유회선 점유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다중하기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그다음 집중하기를 배웠습니다. 다중하기에서 우리는 FDM이라는 걸 배웠고 TDM이라는 걸 배웠고 CDM을 배웠어요. 맞습니까? 여기 A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 그랬어요. TDM은 다시 STDM을 배웠고 ATDM을 배웠고 비슷한 인버스 먹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얘는 다 어디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다중하기 범주. 그래서 다중하기는 허브의 원리다. 여러 개의 컴퓨터를 집중시키거나 분배시키는, 집중은 아니죠. 분배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집중하기는 뭐라 그랬어요? 교환기의 원리라 그랬죠. 얘는 하나의 통신선을 여러 개가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집중하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의 선로를 한 놈이 독점 형태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프린터는 한 놈이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개의 단말기가 이 하나의 선로를 차지하기 위한 기술이 바로 맥 기술이라고 했죠. 맥. 그래서 매체 접근 컨트롤이다. 그래서 교환기. 내 전화는 하나의 채널만 쓰는 거죠. 그런 내 채널에 접속하기 위해서 나한테 전화를 걸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는 있어. 그죠? 근데 접속을 하면 한 놈밖에 못 써. 프린트에 연결하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다고 여러 놈이 붙어서 쓸 수 있지만 한 놈밖에 연결 못 하잖아.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다? 집중하기의 개념이죠. 교환기나 바로 선로를 점유하거나 프린트를 점유하는 기술 총체적으로 뭐라 그런다? 공유회선을 점유한다. 공유회선을 점유. 한 놈을 찾는다는 얘기, 잡는다. 친구들이 3명이 동시에 전화를 했어. 그럼 내가 3명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 한 놈밖에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채널 한 놈하고 나머지들은 못하는 거죠. 띵용띵용 통화 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약 방식, 경쟁 방식, 순서적 할당 3가지 방식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약 방식은 뭐냐? 리저베이션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거야? 나 너 채널 쓰고 싶으니까 나 쓰게 해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차국이 있어요. 1차국 서버. 통신선이 있고 단말기가 4개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집중하기야. 나 너 쓰고 싶어. 여기는 프린터라고 합시다. 프린터 서버라고 하죠. 그럼 A라는 단말과 B라는 단말과 C 단말기 이 하나뿐인 요거를 쓰고 싶은데 얘가 신호를 보내는 거야. 헤더 정보를 보내는 거죠. 나 지금 보낼게 5K 정도 용량이야. 보낼 문서가. 나는 10K야. 나는 1메가 정도 돼. 그 신호를 보낼 거 아니야. 짧은 신호들을. 그럼 얘가 딱 봐서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 C라는 컴퓨터는 보낼 용량이 여기는 5K고 여기는 10K고 여기는 1메가네. 예약을 받아서 요놈이 제일 용량이 작네. 오케이. A한테 너 들어와 해서 이놈이 이쪽을 쓰게끔 해주는 거야. 아니면 가장 먼저 도착한 놈이 B야. 그럼 B한테 할당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약된 대로 예약을 받는 거죠. 서버에서. 돈 많은 사람 아니야. 젊은 사람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야. 뭐 장애인 아니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형태한테 할당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리저베이션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방식은 데이터가 아주 많을 때 예약을 하고 데이터 요 하나를 쓰겠다. 그것이 바로 예약 방식입니다. 자, 보세요. 길고 연속적인 데이터, 스트림 형태, 아주 많은 데이터를 보낼 때 적당하다.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공유회선을 미리 예약하는 방식이고 집중하기는 선택적으로 공유회선을 사용을 허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개의 컴퓨터 동시에 출력을 할 경우 프린트 서버는 예약을 받는다. 이제 방식이야. 그러니까 예약 방식은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의 채널을 예약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어디에 속하는 거다? 다중하기가 아니라 집중하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것도 선로 매체 기술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쟁 방식은 뭐냐? 경쟁 방식. 경쟁 방식은 말 그대로 쌈박질 하는 겁니다. 쌈박질. 자,
점유 신호를 먼저 요구한 측에 송시권을 갖는 방식이고, 점유 신호가 동시에 전달되면 충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충돌이 발생하면 기다렸다가 점유하는 방식입니다. 자, 경쟁 방식. 경쟁 방식의 모체는 뭐냐? 모체는 알로하라고 하는 거야. 알로하. 하와이 대학에서 만든 무선 패켓 시스템이죠. 하와이는 주변에 섬들이 많겠죠. 난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섬들을 갖다가 직접 해저 케이블을 깔아서 섬들이 통제하면 좋은데 너무 비용이 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이 대학에서 생각을 해본 거야. 섬에 뭐 두세 사람 사는데 거기다가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해저 케이블 깔아 통신하나? 무선으로 해보자 해서 무선 라디오 패켓 시스템이라는 거 최초에 만든, 이게 바로 알로하가 최초의 무선 패켓 시스템이고, 경쟁 방식의 모체입니다. 모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기술로서는 CSMA CD, CSMA CA, 이건 무선. 요 두 가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경쟁 방식의 모체. 이거는 경쟁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잘 보세요. 자, 알로하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여기 서버가 있어요. 물론 유선으로 그립니다. 무선이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자, 이렇게 컴퓨터가 있어요. 자, 여기 A 단말기, B 단말기, C 단말기, D 단말기인데 어떤 룰이 있는 게 아니야. 예약이 있는 것도 아니야. 자, 얘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보냅니다. A, B, C, D에서 데이터를 보내려고 보내. 쭉 보내. 아무도 없냐? 데이터 보내랍니다. 보내면 얘가 1차 고객 허가를 해야 돼. 너 써? 그럼 써. 그러면 B도 사용이 돼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 B로 가면 채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때 뭐가 일어날까요? 바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라면 얘는 보낼 수가 없어요. 사용 중이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죠. 충돌력은 뭐냐? 경쟁 방식이다. 충돌이 되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또 신호도 접근하려면 충돌이 되잖아. 신호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길이. 충돌이 되겠죠. 그러면 충돌이 되면 얘는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 기다리냐면 전파 지연 시간을 기다립니다. 왕복 전파 지연 시간을 그러죠. 기다렸다 다시 시도합니다. 내가 이미 사용 중에 있는데 이놈이 B가 접근해서 충돌이 났네. 그럼 전파 지연 시간이라는 것은 A 노드, 옆에 노드를 신호를 하나 보내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전파 지연 시간이라는 건 하나의 컴퓨터에서 하나의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낼 때 걸리는 시간. 그걸 전파 지연 시간이라 그래. 그 왕복은 뭐냐?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신호를 한번 보내고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전파 지연 시간은 다시 하나의 노드에서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노드에서 하나의 노드, 하나의 컴퓨터에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컴퓨터에다 데이터를 보낼 때 걸리는 시간. 왕복 전파 지연 시간은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노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하나의 컴퓨터나 노드에 신호를 보내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 되시죠? 세 개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돌이 되면 지금 누가 사용 중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어느 시간 이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 또 충돌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뭐다? 알로하 방식이에요. 무선입니다. 대신에. 무선이야. 선이 없는. 유선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18%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 성공률이 없다는 얘기지. 별로 좋지 않아. 그래도 이 충돌이라는 것이 등장이 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모체라고 하는 겁니다. 모체. 얘가 충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안 되겠다. 더 주자, 더. 슬롯 알로하. 야, 4개면 하나 갖고 되겠냐? 2개를 주자, 2개. 선을. 슬롯이라고 할 수 있죠.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채널로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에서 만약에 사용 중이다 그러면 1번이 이렇게 사용 중이 되어 있는 거지.
자, 1번이 지금 얘가 사용하고 있어, A가. 그럼 내가 B가 사용하고 싶었는데 고맙게도 B가 비어있는 B가 여기를 차지해서 쓰면 되는 거야. 두 개. C가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돼? C는 또 충돌이 일어나겠죠. 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아, 선생님, 이거 4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다중하기가 되는 거야, 다중하기. 우리가 컴퓨터 통신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환경이 다 달라요. 여기다 데이터를 보내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면, 내가 프린트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는 게 비일비재하다면 다중하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프린트를 매번 출력하지는 않잖아. 우리 집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프린트를 출력하는 회사가 아니면 나도 집에서 프린트 쓸 일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간간히 발생한 거라면 굳이 컴퓨터 4개가 하나의 프린터를 쓰기 위해서 4개의 다중하기 형태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잖아. 그러나 PC방 같은 경우는 프린터 빼고 10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다중하기로 가야죠. 그래서 4개의 단말기에다가 2개 정도 채널을 둬서 사용한 게 슬롯 알로하야. 이때까지도 별로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때 어떤 것이 등장이 되면 CSMA라는 방식이 딱 등장이 됩니다. 이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1차 국이 허가를 해야 돼. 원래는 알로하나 슬롯 알로하는 1차 국이 허가를 해야 이 채널을 쓸 수가 있어요. 길을. 1차 국 허가 필요해. 이걸 포기합니다. 허가권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충돌을 발생하면 충돌을 피해 가려고 이렇게 시간을 둬서 접근했잖아. 이제는 충돌을 이용하자 쪽으로 바뀝니다. 충돌을 이용하겠다. 어떻게?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1차 국이 허가를 해주는 걸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충돌을 피해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어떻게? 세 가지. 1%, 그다음 non%, P% 방식으로. %라고 하는 것은 지속하다는 뜻입니다. 지속하다. 어떻게? 자, 그림을 다른 환경으로 그려볼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선로를 이제 얘가 이제 허가를 안 해. 니네들이 알아서 싸움 붙여서 니네들이 경쟁해서 들어와. 그러니까 나는 이젠 선택 안 할래. 니네들이 알아서 해줘. 여기서는 어떤 거 했다고? 여기서는 허가를 해야 돼. 허가. 여기는 1차국에서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여기는 충돌을 어떻게 돼? 피해가겠다는 거고, 여기는 충돌을 이용하겠다고 바뀐단 말이야. 이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기술로 얹어진 이 기술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할게요. 자, 일단 1차국에 포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 게임으로 생각해보죠. 여기 여학생이 이렇게 있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여기 남학생들이 있어. 이 남학생들의 문을 이렇게 열어놔. 문이 하나씩 있어. 이 남학생들은 이 여학생을 만나러 가는 게 목적이야. 목적이야. 만나러 가야 돼. 만나러 가려면 문을 열어봐야 돼. 이 여학생은 누굴 선택할 수 없어.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을 만나줘. 됐죠, 환경이? 옛날에는 선택을 했거든? 두 놈 들어와도 됐어, 옛날에는. 근데 한 놈만 들어와야 돼.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시도를 하냐면 문을 열어봅니다. A와 B하고 C인데 문을 딱 열어서 나밖에 안 열었네? 그러면 여학생을 만나러 가는 거야. 이 터널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놈하고 동시에 딱 열었어. 충돌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1%는 뭐냐? 1이라는 건 지체 없이라는 뜻이야. 1초의 지체 없이. 자, 이놈이 충돌해서 이놈이 열었다고. 이놈도 열렸어. 충돌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시간을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둘이서. A, B에서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해. 그러다가 어느 놈이 아이고 너 잘났다 한 놈이 포기하면 그때 여학생을 만나러 가는 게. 이게 1%야.
그렇게 프로그램 만든 거예요. 어떤 형태든 뭐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어떤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부하가 걸린 경우가 있다면 그놈이 빼앗기고 괜찮은 놈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 non%는 야 그렇게까지 하냐. 너는 5초 기다려. 넌 3초 기다려. 넌 1초 기다려. 이렇게 하죠. 기다리는 시간을 정해주자. 자, 딱 문을 열었더니 나 혼자밖에 안 열었어? 그러면 나 혼자 여학생을 만나러 가면 돼. 그런데 A하고 B를 딱 열었더니 동시에 열었네. 서로 얼굴 보면서 시간을 보는 거야. 자기는 5초, 너는 3초. 얘는 3초 기다렸다 여는 거잖아. 얘가 먼저 들어가겠죠. 3초 기다렸다 여는데 또 충돌이 될 수 있죠. 얘는 뭐 1초 기다렸잖아. 얘가 먼저 들어가는 거지. 아니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이 시간을 사이클로 돌려요. 어떨 때는 5초 되기도 하고 어쨌든 3초, 2초 되니까 공평한 거지. 어쨌든 이걸 시간을 계속 돌려서 내가 충돌이 되었을 때 계속 지속하는 게 아니라 3초냐, 5초냐, 1초냐를 보고서 그동안 기다렸다 접근하는 거. 이게 non%.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냥 3명이면 3개 주면 될 거 아니야. 채널을 3개 준다는 거는 낭비가 된다는 거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자주 쓰지 않는 환경,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렇게 이용하면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얘기잖아. 비용을 절약하면서 하나의 채널 가지고 3명이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거죠. P%는 이 P는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확률. 여기 무식한 놈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자. 각각의 확률표를 갖도록 하자. 1초, 2초, 3초, 4초, 5초 지연을 하면 이 여학생을 만날 확률이 1초면 40%, 2초면 50%, 3초면 70%, 4초면 60% 이렇게 될 수도 있죠. 5초면 90% 이렇게 각각의 A라는 놈의 확률표, B라는 놈의 확률표, C라는 놈의 확률표를 갖자 이거야. 그래서 A하고 B하고 문을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기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문을 나 혼자 열었으면 여학생을 나 혼자 만나러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충돌했을 때 조치입니다. 충돌했어. A와 B가 충돌이 됐다고. 근데 얘는 확률을 보니까 90%가 질 좋네. 5초를 지연했다가 접근을 해보는 거고 요 놈은 3초가 98%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5초 있다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표를 보고서 접근했는데 점유가 안 됐어. 여학생을 만나지 못했어. 그럼 확률이 떨어질 거고 여학생을 만났어. 그럼 확률을 올려줄 것이고 요렇게 접근하는 게 P%. 어렵게 나오면 이걸 설명을 해서 올바른 건 뭐냐 틀린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역시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니까 있다는 정도. 얘네들 다 어디 속하는 거다? 바로 경쟁 방식에 속한다는 정도만.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것도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탕으로. 자, 환경이 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뀝니다. 자, 이제 원탁으로 왔어. 원탁으로. 여학생이 앉아 있어요. 남학생도 역시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원탁에. 이 여학생하고 말을 거는 게 목적이야. 이 여학생은 역시 선택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학생이랑 말을 걸려면 일어나야 돼. 뭐 말도 안 되는 환경이지만 이해하는 데는 편해. 일어나야 됩니다. 의자에서. 이 여학생과 말을 하려면 자기 혼자 일어나면 여학생이랑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일어나면 바로 뭐야? 아까 문 여는 것 같은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그냥 앉아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시작했더니 이놈 벌떡 일어났어. 딱 보니까 나 혼자 꽤 안 했네. 얘기해. 충분히 얘기해. 그런데 이놈과 동시에 일어났어. 그럼 충돌되지? 그럼 내려앉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이놈이 그걸 보고 있잖아. 얘들 보고 있다. 아까는 이 강태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문을 열어봐야만 내가 충돌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이놈이 충돌됐다는 걸 내가 알아. 그때 싹 일어나면 이 여학생과 말을 걸 수가 있잖아. 아까 문을 열어보지 않으면 충돌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보지 않으면. 그런데 이거는 문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그냥 충돌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충돌된 정보를, 자, 아까처럼 그려보죠. 아까는 얘네들이 자기가 접근 시도를 하지 않으면 충돌됐는지를 알 수 없는데, 이 방식은 뭐냐면 이놈이 충돌이 됐잖아. 그럼 이 충돌 정보를 다른 단말기에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보내서 충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정보가 들어와. 지금 충돌이 많이 되고 있네. 지금 보낼 필요 없네. 지금은 아무 소리가 없네. 충돌이 없네. 그때 치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뭐다? CSM의 CD입니다. 그래서 이 CSM의 CD는 워낙 기술이 뛰어나서,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통신선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단말기가 꼭 공유회선처럼, 즉 다중화기처럼 쓸 수 있는 기술이라서 워낙 좋아. 그래서 IEEE 802.3에 표준화시켰습니다. 표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IEEE, 미국에 있는 전기전자기술자 협회를 말해요. 협회. 이 번호는 참 웃긴데 1980년이야 1월에 80년 1월에 1차 회의를 해요. 야, 컴퓨터가 많이 증장이 되고 80년대는 꽤 오래됐죠? 막 컴퓨터가 막 보급되고 막 등장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컴퓨터가 통신이 막 되고, 그러니까 뭔가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이 나오면 이 기술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고 연구해서 또 기술을 정하고 표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나 장치들이 여러 개 사용하다 보면 혼란스러우니까 규격을 정하듯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 코드도 코드를 보면 220V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잖아. 이 두께와 이 폭과 이 길이에 대한 것은 표준을 정해놔야죠. 여기를 색깔을 빨간색, 검은색을 하든 상관없지만 이건 표준을 정하듯이 기술에 대한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지 않겠냐? 자, 그럼 모이자. 그때가 언제냐면 1980년 2월에 모입니다. 관련되죠? 그래서 802가 붙은 거야. 통신에 관련된. 그럴 때 1차 회의 때, 2차 회의 때, 3차 회의 때 표준화시킨 겁니다. 웃기죠? 그래서 3차 회의 때, 4차 회의 때, 5차 회의 때 토큰, 여기는 토큰 버스, 여기는 토큰 링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표준화됩니다. 10일은 무선. 이런 것들, 요건 10일. 11차 회의 때. 그러니까 80년에 다 한 게 아니고 그때 뭘 하나 정해야 돼. 그러니까 IEEE라고 하는 이 미국의 전자기술자협회는 많은 표준들을 정하는데 그때 즉흥적으로 그 표준들을 정해요. 날짜로 그냥 시작을 했고 802 시작된 바로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표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지금 뭐 DC사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제록스라든지 이러한 네트워크 기술, 예전애들이 만든 네트워크 기술이 이더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 개 통신, 컴퓨터 하드웨어 회사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배치하고 이렇게 기술을 써서 컴퓨터 네트워킹을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 니네 그래 따라해. 라고 제시한 게 바로 이더넷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이 모델에서는 이걸 채택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다른 기술들, 뭐 컴퓨터 간의 간격이라든지 보내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별화가 돼도 이 기술만큼은 계속 유지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봐야죠. 책의 내용은 어떤가? 자, 점유 신호를 먼저 요구한 쪽에다가 송신권을 받는 거. 먼저 요구한 놈 주겠다 이거잖아. 아까 얘기했죠. 충돌을 피해가고 허가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안 하고 먼저 들어온 놈 주겠다. 동시에 전달하면 충돌되는 거지. 충돌을 초기에는 피해가다가 이제 이용하자로 바뀐 거죠. 기다렸다 다시 점유를 기다렸다 언제 정도? 초기의 모델에서는 전파 지연 시간만큼.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경쟁 방식, 점유 신호를 먼저 요구한 쪽에 송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R와 슬로우 R와 CSMA, 그 다음에 CSMA CD.
여기 또 세 가지가 존재하죠. 자, 그래서 알로하부터 보면 경쟁 방식의 모체 기술로 하와이 주변의 섬들을 관리하기 위해 무선을 이용한 통제한 기술이고 점유 신호가 충돌이 발생되는 최초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어요. 모체라는 게 중요합니다. 모체. 슬롯 알로하는 이 단점을 보여요. 너무 점유율이 없어. 한 18%밖에 안 되니까 채널을 하나 더 두자. 슬롯을 주자. 1차국의 접근 승낙 없이 각 컴퓨터끼리 정쟁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파 지연 시간을 조절하는 거다. CSM의 CD부터는 점유율 피해가는 입장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시 말하면 충돌을 피해가는 쪽이 아니라 이용하는 쪽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쟁 방식의 핵심 기술로 얘가 이제 대표적인 기술이고 전송량이 작다면 컴퓨터 개수보다 채널이 적어도 다중화기 수준까지 컴퓨터가 하나 둘 셋 넷 이거 채널이 하나인데도 데이터가 적거나 그렇게 트래픽이 매 작업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중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자, 특징 이제부터 살펴봐야죠. 다음 중 CSM의 CD의 특징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공유회선의 데이터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으로 랜의 매체 접근 방식이다. 그렇죠? 아까 연태가 설명했던 거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1차국에서는 회선 점유와 관련된 제어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왜? 허가를 하지 않잖아요. 허가를 하지 않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들어와 이런 얘기잖아. 프로그램 필요 없어. 충돌이 발생하면 데이터 전송은 불가능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뭐 충돌이 되면 불가능하다면 틀린 말이겠죠. 다음 중 CSM의 시대의 설명이 틀린 건 뭐냐 이걸 찾는 거. 충돌이 발생하면 집중에는 모든 다음에 충돌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틀리죠. 다 전달하는 겁니다. 아까 원탕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말기는 충돌 정보를 이용하여 점유 신호로 보내죠. 이제는 단말기는 각 텀말기는 충돌 정보를 들어오니까 요걸 보고서 딱딱 접근해 들어간다는 게. 통실량이 많아지면 이용률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충돌이 많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통신량이 적을 때 유리하며 데이터가 일정 길이 이하일 때는 충돌 신호를 검출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너무 작을 때는 그죠? 작을 때가 좋은데 너무 작으면 아주 미세하니까 충돌 정보를 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등한 레벨의 공동한 레벨이죠. 시간대를 조절하도 돌리기도 하고 확률적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복합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랜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한 단말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단말의 통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널에 송출된 패킷은 모두 집중하기 위해서 수신 가능하며 저기는 충돌 검출만 가능하죠. 멀티포인터, 멀티드롭, 트리형에서 주로 사용되며 이더넷 모델, 아까 제록스, 인텔, DC사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매체 접근 기술로는 최고다 이게. 지금도 쓰고 있다. 3번에 표준화된 기술이다. 그렇죠? 자, 음성 패밀. 이것이 ITLP 802점 시리즈죠. 요거 지금 배운 거고 버스 배워야 되고 링 배워야 되고 광은 8번. 광을 쓰는 음성 데이터 사람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한 뇌는 9번. 무선 즉 CSM의 CA는 11번에 규정되어 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물론 설명하겠지만 여기 4, 5번, 9번 정도, 11번 정도.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어보이던스라는 건 회피죠, 회피. 피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죠. IEEE 802.11. 그러니까 11차 회의 때 무선 랜에 대해서 표준을 정한 겁니다. 이거와 달리 충돌을 탐지하지 않아요. 탐지죠. 이건 CD라는 것은 탐지하는 건데 이건 탐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보내는지 탐지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각 단말기에 랜덤한 시간을 기다렸다 그냥 막 쏴요. 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충돌을 이용하거나 충돌의 정보를 감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휴 귀찮아 안 할래. 그냥 사사삭 봐서 랜덤한 통계적인 수치로 접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CN은 이더넷과 달리 802.11 랜의 환경이기 때문에 충돌을 탐지할 수 없고 이게 핵심이에요. 충돌을 탐지할 수 없고 전압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이 되든 말든 시간을 조절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방식이다. 무선에서 쓰는 거다. 무선. 자, 문제 보죠. 송신을 요구한 초기 송신권을 받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당연히 뭐예요? 컨덴션, 경쟁 방식입니다. 컨덴션이. 폴링과 셀렉션 방식은 조금 있다가 라우팅은 인터넷에서 데이터 경로를 설정해 주는 거죠.
방식의 특징이 틀린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3번 맞죠? 버스형, 성형. 트래픽 양이 증가하면 작을 때 좋은 거니까 증가하면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효율이 떨어지죠. 3번이 잘못됐군요. 지연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순서적 할당은 다음 시간에 하고 공유자원 방식, CSM의 CD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는군요.